중앙 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고 지역 대학들의 위기가 더 빨리 올 것이고 더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지방대 주기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충청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지역대학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은 무엇이고 교수들은 왜 반기를 드는지 이럴 수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전의 대학 교수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뭔가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예,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지방대학이 점점 어려워져서 교육부 보고 잘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에요. 교육부를 상대로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지나는 학생들과 시민들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주 장관의 지방대 주기 정책을 저희가 비판하는 그런 전단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거 보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수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대학 구조조정 정책들이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엔 충청 지역 7개 교수단체가 모여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연대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교련, 국교조, 사교련, 사교조,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그다음에 비정규직 교수노조, 모이기 힘든 7개 단체가 모여서 지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주의 고등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을 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교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대회의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체 지역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 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역대학의 지원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대학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책에 대해 교수들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을 비롯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글로컬 대학 30, 그리고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4대 요건 완화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교수들은 이 정책들이 지역대학을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즈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연 2조 원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이 사업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대학 운영비의 30-40% 정도는 정부 재원이 투자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고 이제 광역지방단체에다가 넘겨서 거기에 그런 그 재정의 활용 권한을 준다면
과연 지방 정부의 그 수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치인들이고 또 4년마다 그런 그 집권 세력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게 공정한 잣대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대학에 지원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시각도 많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낭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재정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이제 교육부가 평가를 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로 나눠지게 되면 그런 기관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들도 좀 거부감을, 실무자들 중심으로 거부감을 표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글로컬이란 영어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진 말로 지역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30개 지역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서 한 해 평균 200억 원씩 총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글로컬 대학이라는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다 뭐 이런 취향 같은데 일방적인 평가 방식으로 글로컬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글로컬입니까? 또 예전에 글로벌의 다른 이름이지. 결국에는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역에 굉장히 극소수의 대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그게 다름 아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글로컬 대학의 최우선 선정 기준은 대학 간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입니다. 결국 구조조정을 글로컬이라는 말로 포장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지원을 제대로 못했던 것들을 이제 사립대학들이 많이 담당해 왔는데 이제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30개면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 그럼 각 광역시나 도별로 한 2개 정도씩 선정이 됩니다. 30개를 15개로 나누면은. 그럼 대전 같으면 이제 2개 대학만 살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하라는 정책인 거죠. 올해 4월 기준 글로컬 대학 신청이 가능한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은 273곳입니다. 이 가운데 10.9%인 30개 대학만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나머지 90%가량의 지역 대학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더라도 한 해 평균 200억 원의 지원으로 세계적인 대학 반열에 오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떤 대형 대학들은 다른 대학하고 통폐합을 해야 돼요. 이제 두 대학이 통폐합을 한다 치면 한 대학당 한 500억 정도 받는 것이고 그러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받는 거를 5년 정도 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 충남대만 해도 한 해 예산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해서 무조건 통폐합을 해서 한 해에 100억 정도를 한 5년 정도 받는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역량이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몇 대 대학이 되느냐.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의 일방적인 글로컬 대학 강행 방침으로 대부분의 지역 대학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일이 바람직할까요? 각 대학 총장들은 사업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의 그 90여 개 대학들은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전 대학이 다 사업을 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시되고 오늘 돈을 따기 위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과거 수십 년간 정부가 대학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도 문제입니다.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건물과 땅, 교원의 수,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 등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4대 요건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면서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과 땅, 그리고 수익용 재산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건물의 그
그 확보율도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 공학계열이 전부 다 그 기준이 달랐어요. 자연계나 공학계열도 인문계열 수준으로 그 기준을 낮춰준다면 실제로 이제 실험실이나 실습실 이런 게 없는 공대생들이 나오는 거죠. 그 책으로만 공부하고 이론으로만 공부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교육의 부실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유유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건물도 남는 거는 뭐 상업용으로 쓸 수 있고 또 임대용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럼 그 발생되는 수익을 과연 학생들 교육에 쓸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결국에는 사학 운영자들의 배를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 근무해온 남정희 교수. 10년이 넘게 강단에 서왔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면 다 같은 교수죠. 다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무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겁니다. 비정년 교원이. 일은 똑같이 합니다. 동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 하고 있는데 월급은 채용할 때 뭐 70%에서 80% 사이 정년 교원에 그렇게 돈을 주고요. 2년마다 재계약을 받아야 되고 보통 교수들은 뭐 6시간에서 9시간 책임 시수가 그런데 비정년 교원이나 시간 강사들은 뭐 20시간 그러면 연구할 시간이 없고 또 피곤한 상태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대학 교수는 크게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임 교원은 정년 교원과 비정년 교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정년이 보장되고 연구 시간이 충분한 정년 교원과 달리 비정년 교원과 비전임 교원들은 강의 시수가 많아 제대로 된 연구 활동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임용된 신입 교원들 가운데 비정년 교원이 47.7%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 초빙 교수와 같은 비전임 교원의 수도 2019년부터 전임 교원 수를 월등히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기존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욱 완화되는데요. 현장의 교수들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은 이게 뭐 산업 현장에서 경험 있는 인원들 해서 그 경험을 학교에 수혈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규직 교수보다는 그분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가죠. 얼마 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교수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는 이 대학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는 내용을 그 하위법인 0에다가 발의하고 그다음에 0에서 다시 장관 고시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 법체계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거죠. 일개 장관이 어떻게 대학의 그 고등교육 정책이나 대학의 통폐합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교수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국립대학 통폐합이 이때까지 사례도 많았지만 약간 조금 이미지 차이 가까운 걸로 좀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들이 통폐합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승인하는 체계, 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건데 전혀 그런 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로 적은 말입니다. 입법 예고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요. 저희는 오해 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오해를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문구는 이제 좀 조정할까 생각 중이고요. 아직 입법 예고 상태니 문구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역 대학 교수들은 교육부가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추고 문제가 되는 교육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면담 당일에 약속한 시간보다 약 40분 정도 늦게 오고 늦게 왔는지 아니면 교수 대표들을 기다리게 할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늦게 면담이 이루어졌죠.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하고 글로컬 대학 선정 그리고 또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면 개정 이거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장관은 그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취소할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없다는 그런 그 답변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된 채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역 대학 정책. 지역 대학의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홍보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지방대 주기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예산의 전체 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 연구의 질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들이 거리로 나선 건 자신들의 안위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대학, 더 나아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라도 정부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대학을 살리는 해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교수연대회의 측은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만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또래 집단에서 나와 자칫 무력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학교 안과 학교 밖이라고 해서 솔직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뭔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위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학교에서 막 뭐 해가지고 자퇴한 거를 약간 그런 식으로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저는 나로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윤서준입니다. 저는 나로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로밴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음악 듣는 걸 원래 처음에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좋은 음악을 내가 연주하면 어떨까 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악기를 치는 걸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에 몇 번 공연을 따라다니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고 저도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 나로 밴드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약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아직 여전히 떨리고요. 약간 그래도
무대에 섰을 때 그 관객들의 호응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되게 행복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림이 있는데 그 떨림도 약간 예술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연주를 할 때도 행복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연주를 시작하면은 연주하는 동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똑같은 곡을 반복해서 공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소학교여가지고 학생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하고 약간 이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되기도 하고 학교에 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만 움직여야 되고 거의 학교 등교 시간이 8시 한 반까지 가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4, 5시까지 그냥 앉아서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진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막 자퇴한다고 하니까 지금 집안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언니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약간 언니가 카톡으로 살짝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때 언니가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 나와요.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약간 좀 불안한 것도 많았고 했는데 사실 만약 언니가 없었다면 그냥 꾸역꾸역 다녔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2시에 출근했을 때가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휘낭시에랑 다쿠아즈 만드는 거 했어요. 뭔가 식빵 만들 때가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그치, 국어가 좀 그렇긴 했더라. 아니, 수학이 좀. 국기를 공부하고. 그래. 학교가 제도권 안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힘든 상태였고 자신감도 별로 없는 상태여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 왔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저희가 뭘 하자고 할 때도 할지 말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랬던 상태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기는 하거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해보게 해서 아이들이 적성에 맞으면 그런 꿈을 좀 찾아줄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하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시선이 별로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약간 그래도 어르신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 아니니까. 학교를 나와도 어차피 학생인 거 맞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줬으면 약간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퇴를 했다 하면은 얘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구나 아니면은 뭐 때렸거나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를 나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 다닌다고 시간 너무 쓸데없는 데 허비하지 말고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길 바랍니다. 학교를 나왔으면 자기 뜻이 마음속에 하나씩은 품고 나왔을 거니까 포기는 하지 말고 그 뜻을 지키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고민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고 어쨌든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 내에서 찾아서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선이 많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만 당당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켜진 건물 어제 이마의 표정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저 어둠 너무 동안 이 노래 때문일 거야. 예근이 난 너를 보며 꿈을 지금 끝도 만나서 서로 보면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사람이야 나의 역사 한 사람이야 나의 별 75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인구는 2021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의 2.6%인 1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직업체험도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전국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없다며 글로컬 30 사업을 통해 살릴 대학만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대학을 관리 지원할 능력과 경험이 미비한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학 통폐합과 같은 힘들고 굳은 일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교육부는 슬쩍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결정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들은 후여야 할 것입니다. 시사인 대스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